안녕하십니까? 네, 사대가들 화이트입니다, 여러분. 저희 이제 인원들이 각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외전 컨텐츠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. 제가 진행하게 될 컨텐츠는 심리포트라는 컨텐츠입니다. 하나, 둘, 셋.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죠. 반반이지 않을까? 그거는 사실 너무 그냥 뻔한데. 안녕하세요. 심리포트의 블랙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화이트입니다. 저희 심리포트는 간단하게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. 한번 그 안에서 인물들의 심리 변화나 고민이나 인물의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그런 컨텐츠입니다. 일단 제가 이 영화 줄거리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작중에서 손석구 배우님이 맡은 박우리라는 역할이 있어요. 이 남자 주인공이고, 그리고 전종서 배우가 함자영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연기를 했고, 두 사람이 만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, 박우리는 잡지사에서 칼럼을 쓰는 그런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함자영 씨는 이제 백수예요. 백수고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상황에서 데이팅 앱 오작교미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, 박우리 씨 같은 경우는 그 섹스 컬럼을 쓰게 이제 역할을 맡게 돼요. 그래서 직업적으로 일 때문에 어떤 여성과의 관계를 실제로 만나보고 컬럼을 쓰기 위해서 앱을 통해서 접근을 한 거고, 함자영 씨는 그냥 순수하게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 앱을 통해서 접근을 해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관계를 이제 가지고 나가다가 나중에 함자영 씨가 이 박우리 씨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 둘의 이제 관계에 위기가 생기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화가 전개가 되고,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뭐 이런 심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고,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내가 이제 친구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. 뭐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동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,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나의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게 되는데, 이 앱을 통해서 만난 두 사람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진짜 이 밑바닥에 있는 얘기까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면서 홀가분해지는 거죠. 그 둘의 관계는 전혀 그런 연결점도 없고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를 통해서 뭔가 내가 판단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.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또 방금 생각이 든 건데, 그런 감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편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나 전혀 그런 기준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어왔던 건데,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. 이 나와의 이야기가 이 상대방이 칼럼으로 써갖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,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그게 나인지는 모르지만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막 뭐가 어떻네 하면서 나에 대한 얘기를 결국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잖아요. 이제 그 부분에서 배신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크고 실망하지 않았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걸 미리 얘기했으면 그렇게 관계가 딱 바로 그 순간에 단절이 되고 막 이제 화를 내면서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나와의 이야기가 내가 한 말이 세상에 퍼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한 번씩 이제 필터를 좀 거치겠죠, 아무래도. 이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거든요. 뭔가 필터링이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
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었는데, 만약에 너와의 이야기를 칼럼으로 해서 올리겠다라고 하면, 그렇게 100% 솔직한 모습은 조금 사라지지 않았을까? 뭐, 한 70%, 뭐, 80%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까?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이 바구리 씨도 함자영 씨한테 굉장히 반했던 모습은 그 솔직함에서 오는 거였거든요.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솔직함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바구리 씨가 쓴 칼럼에 그런 언급이 있어요. 아, 진짜 신기한 여자다. 이러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의 감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떤 솔직하고 직설적인 모습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낀 거죠. 근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솔직함이 반감이 됐다면 바구리 씨가 함자영 씨한테 느낄 수 있는 그 매력도 반감이 됐을 수 있겠죠. 이제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했을 때보다는 감정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더뎌졌거나 아니면은 더 이제 깊이가 깊어지기 전에 관계가 좀 그냥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고 만남이 설령 지속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서로 깊이 빠져들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바구리 씨 선배 같은 경우는 그냥 소모품처럼 바구리 씨를 쓴 거죠. 그러니까 바구리 씨가 본인을 좋아한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좀 심리적으로 힘들거나 일탈이하고 싶었거나 그런 한마디로 일단 어장을 쳐놓은 거죠.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어장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써먹는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바구리 씨한테 전혀 진심이 없었다. 바구리 씨 같은 경우는 좀 순수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작중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한테 되게 좋아하는 티를 냈을 거예요. 내가 좋아하는 이 선배가 갑자기 남친구랑 싸웠다면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면서 오면은 일단은 위로부터 해주는 거죠. 근데 아까 다 말했듯이 그 선배 같은 경우는 바구리 씨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바로 그냥 가차없이 또 차갑게 대하고 그런 모습들도 영화에 나오거든요. 그래서 같이 뭔가 하룻밤을 보내고 출근하고 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기 전에 너는 다시 1층 갔다가 와 이러면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. 그래서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처럼 그 자이언티 노래처럼 꺼내 먹는 거죠. 그냥 자기가 원할 때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호리 씨는 그걸 알면서도 좀 부정하고 싶었겠죠. 아, 아닐 거야. 나에 대한 마음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다시 뭐 잘 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거기에 넘어갔을 거야. 이 상황을 그냥 좀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. 함자영 씨가 전 남친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되게 상처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한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결혼식에 예전에 가갖고 깽판 치자 결혼하면은 이런 얘기를 흘리듯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거를 기억을 하고 실제 실행에 옮기러 같이 가자 흔쾌히 그 얘기를 했어요. 데스크로 가가지고 축의금 내려왔다 이러면서 축의금을 내고 갑자기 이제 뭘 훔쳐서 막 뛰는 거죠. 그러면서 함정 씨 손을 잡고 뛰라고 막 이제 달려요. 그래갖고 한참을 이제 도망을 치고 나서 함정 씨가 아니 뭐 훔쳐왔냐고 도대체 너 축의금 털었냐 그거 범죄다. 근데 저도 처음에 뭐지? 축의금을 내는 척 하면서 훔쳐왔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방명록을 이렇게 품에서 딱 꺼내는 거죠. 함자영 씨도 거기서 되게 감동을 받는 거죠.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내 얘기로 칼럼을 썼다는 거를 알고 연락을 끊은 뒤에도 막 이제 친구들이라든지
아니면 혼자서 이제 생각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언급을 계속해요. 아니, 그렇게 거짓이었으면은 도대체 그 전 남친 결혼식 날 그 쇼는 도대체 왜 한 거냐? 진심도 아닐 거면서 막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 거를 보면은 결혼식장에서 이 방명록을 훔쳐온 복수가 감동이었던 거죠. 이 사람한테 큰 호감을 느끼는 굉장히 큰 계기였던 거예요. 이 바구리 씨의 결론적으로 그 상황에서의 심리는 이제 전 남자친구의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결혼식에 복수를 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막상 또 풀이 죽어서 딱히 뭘 못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죠. 이 사람 기분,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사람 기분을 풀어주고 싶었는데, 그때 이제 생각이 난 게 방명록을 훔쳐오는 거였던 거죠. 그래서 그거는 뭔가 막 이제 계산을 했다기보다는 이 함자영 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바구리 씨의 그냥 진심이었던 거고, 그게 진심이었던 거를 함자영 씨도 느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속 기억에 가지고 있고,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고 있었던 거죠. 본인도 상처받았던 적이 있고, 상대방도 상처받았던 적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굉장히 우울하고 그 이제 배신당한 사람의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을 했던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기분을 풀어주고 싶지 않았을까. 과연 이제 둘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면 저는 좀 오래 갈 수 있다고 봐요. 둘이 결혼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박우리 씨랑 함자영 씨를 보면은 초반에 만났을 때 그런 연기가 없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의 배그를 보여줘 버린 거야. 진짜 막 결혼 몇 년 차 커플보다도 오히려 더 솔직하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필터링이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나의 흠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막 상대방한테 얘기를 한 거고 상대방이 그거를 다 알고도 나와의 관계를 시작한 거니까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을 하는 게 어려운 거지. 일단 연애를 시작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사실 굉장히 잘 만나고 결혼해서도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둘이 결혼하면 되게 뭐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면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봐요. 하나, 둘, 셋. 오늘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손석구 배우의 매력을 굉장히 잘 보여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사실 어떤 진실되지 못한 관계로 시작을 해서 그걸로 인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실제 어떤 만남이랑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상대방한테 신뢰가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되게 진솔된 관계가 이어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의 중요성을 다룬 영화. 뭔가 더, 저는 아직 그 토크 에너지가 이만큼 남아가지고 좀 한 몇 시간 정도 더 얘기하고 싶기는 한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저는 얘기하면서 재밌었는데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. 그러면 더욱 좋겠고 앞으로 만약에 이 컨텐츠가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면은 고민 같은 거 막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더 뜻깊지 않을까. 그리고 저는 사실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. 저희 심리포트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심리포트의 블랙 화이트였습니다. 바이바이.